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소리.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으로 선거 전날 신청했던 게 지난주에 원래 스마트폰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 세대주인 부모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나 부모님께서는 3G 폰이셔서 제가 유일한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제로페이에서 자꾸 오류가 떠오고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다 자꾸 민원이나 넣고 다시 수정 조치를 요청을 해서요. 선거 다음 날인 오늘에서야 동사무소에서도 선불 카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어, 스마트폰으로 받았을 때는요 33만 원을 받는데 선불 카드로 동사무소를 들러서 받게 되면은 어, 3만 원을 제한 30만 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와 어머니 둘이기 때문에 2인 가족 기준으로 33만 원이 측정됐는데 선불 카드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에 진짜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밥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진짜 이번엔 제대로 미끄러지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말이죠. 선거 다음 날인 오늘 이른 아침 동사무소가 문을 탁 하고 열자마자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받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가니까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청서 쓰러 많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고 붐비니까 3층으로 이동을 시키시고요. 아울러 저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했었던 젊으신 분이거나 제 또래이신 분들은 어, 밑에 층에서 바로바로 신원 확인 절차를 받고 선불 카드를 지급해 주셨는데요.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면 안 되는 방법과 그 방식들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제로페이로 한번 받았다가 그 오류로 인해서 다시 미끄러져서 다시 재발급받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는지 좀 누락되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받으러 가는 저의 ASMR을 들어보시죠. 저와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한 지가 4월 2일이었고요. 지난주에 온라인으로도 왔는데 스마트폰이 아닌 어머니 폰이라 보니까 다시 수정 조치를 해서 구청에다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요. 접수를 다시 했고요. 이틀 있다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은 긴급 재난지원 신청서에 대한 선불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침부터 어제는 또 선거 날이 껴있다 보니까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동사무소 하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사무소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을 하러 무려 3번이나 갔었고 생계급여라는 거를 신청하는 걸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도 몸도 상처를 많이 무겁게 받았던 날이기도 했죠. 심지어 건강보험료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차상위 면제 대상도 신청을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랑 차상위 면제 대상이랑 안 되는 이유가 똑같았습니다. 자가랑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공시시가가 높다는 이유로 안 됐던 거죠. 근데 참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른 아침 선거 다음날 투표 다음날 동사무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주민등록증만 보여주고 그거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한 거에 대한 선불 카드를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참 햇살이 따사롭고 참 화창합니다. 바람도 이날따라 왜 이렇게 시원한 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건널목만 건너가면은 동사무소에 들려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받는 것을 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요. 지금 동사무소 앞까지 갈 거리가 10걸음만 걸어가면은 도착하게 됩니다.
3층에는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신청서를 받고요. 저는 그거를 받으러 가는 거니까 밑에 층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는 상담 안 받으시나요? 제가 4월 2일날 서울시에다가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 신청했는데 여기 와서 선불카드 받으면 된다. 예. 어제 전화를 구청에다 전화 먼저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된다고 해서. 아니, 아들이 왔어요. 아버님 그러면 신분증 가졌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니, 어머니나 아들이나 상관없댔어요. 구청에다 제가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가 누구냐고. 어머니. 어머니 신분증 안 가졌어요? 어머니 신분증은 없어요. 신청은 본인이 하셨어요? 예,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된대요? 근데 제가 된대요. 근데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 이때 말이죠. 참 난간이 부딪힌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북구청에서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아들이니까 상관없다고. 어머니가 굳이 안 가셔도, 세대주가 안 가셔도 신청자가 본인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가서 받아도 된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 완간하게 어머니 주민등록증 대라 그러고 다시 어머니 뭐 하라는데 저는 솔직히 어머니 생일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자리만 알지 뒷자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주민등록증을 알아내고 그리고는 카드를 지금 발급을 받았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락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써서 다시 해서 받았는데 이 카드를 쓰려면은 내일 돼야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냐면은 스마트폰으로 받는 거는 33만원이고요. 이렇게 선불 카드를 받게 되면 3만원이 제해지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카드 값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수수료 같기도 하고 한 걸 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한 장의 종이를 줬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선불 카드를 써야 할 곳과 안 써야 할 곳을 지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말맞게 쓰라는 식으로 써 있고요. 언제까지 써야 된다는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써야지만이 이 숫자가 말고 또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5월 10일 안까지고요. 이렇게 선불 카드는 아마 6월인가? 6월 초까지는 아마 써도 된다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뒷부분은 그 상담원하고 뭐 실갱이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증을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 녹취한 이 뒷부분은 지웠고요. 그리고 선불 카드를 받고 나와서 집에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또 녹취를 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받기 위해서 참 누락이 돼가지고요. 그거 하나 찾는데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스마트폰으로 받는 건 33만원이고요. 선불카드로 받는 건 30만원을 받게 되어 있네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요.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못 쓰는 곳이 롯데마트하고 이마트는 안 된다고 그러고요. 다행히도 집 근처 홈플러스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쓰라고 하니까 내일부터 쓰면 되겠죠. 지금까지 윤호의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30만원 받는 ASMR을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동사무소 정문이 아닌 옆에 좌측 쪽에서 긴급재난 생활지원비를 3층에서 받는다는 거 그 앞에서요 카드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얼굴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 받은 건데요. 선불 카드 지원하는 이 카드 쓰는 요령에 대해서도 나왔더라고요. 이 유용 기간이 카드 수령하자마자 6월 30일까지네요. 그리고 카드 분실하면은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새 카드를 교체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잔액조회 방법은 뭐 이게 신한카드 계열이다 보니까 그쪽 카드석에 들어가서 총 금액이 얼마나 하는지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드 수령 후에 불가한 곳과 가능한 거에 대해서 써 있더라고요. 할부랑 현금 서비스는 이용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돈을 만약에 제가 29만 원을 썼어요. 그럼 만 원이 남잖아요. 그거는 돈으로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고요. 외환 달러 가맹 뭐 쓰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 가맹점이나 영화, 철도, 고속버스 예매 등 이런 식으로 또 있지만 잠시만요. 이게 또 복잡하네요. 그리고 요 뒤에를 보시면은 이용 제한 업종이 있더라고요. 특히 호텔이나 항공사, 뭐 공과금, 면세점, 복권, 룸사롱, 칵테일, 술, 극장, 나이트클럽, 카바레, 무석, 철학관 이런 데는 일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유흥 쪽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엄마랑 집 앞에 마주 보이는 그 마트 가가지고요. 식료품이랑 그동안 집에서 써야 될 거, 비축해둬야 될 거 좀 사놔야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쓸 것 같고요. 이거 카드 하나 받으려고 진짜 어머니랑 저랑 아주 신랑 같은 희망, 기대를 안고서 이렇게 어렵게 살이 겨우 받아냈습니다. 뭐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요 한 60만원 정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동생도 만약 결혼 안 했다면은 한 80에서 한 100만원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 받아먹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겠죠, 아마? 아무튼, 어머니와 저와 함께 알뜰살뜰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잠시만요. 지금까지 윤호의 소리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받으러 동사무소에 방문했었던 ASMR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동사무소 가셔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서울시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안 받을 거예요. 그게 선거 전날까지 온라인으로 받았고요. 지금은 동사무소 가서 받아야 되니까요.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써서 접수를 하시면은 나중에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으로 대상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정 문자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중으로 다시 가셔서요. 선불카드를 언제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그때 받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십시다. 코로나 언젠가 곧 끝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봅니다. 고맙습니다.